지금 방금 소개받은 곽재원입니다. 원래 IT에서는 말이죠. 정보통신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큰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IT를 보는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컨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폰,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나와갖고, 인터넷이 손안에 들어와갖고, 전 세계가 손안에서 연결되는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돼갖고 2016년 조금 이르지만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도래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때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IoT라든가 인터넷 오브 띵즈,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아니 3D 프린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AI, 여기다가 이제 BT까지 바이오까지 합쳐져 갖고 이것이 4차 혁명을 끌고 나가는 드라이빙 포스다. 이것이 이제 그 4차 혁명을 끌고 나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16년 이후로 세상의 모든 관심들은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로 구현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메타버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또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저기 이렇게 선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지내다가 2022년 이렇게 가고 갑자기 이제 2022년 되니까 어 2022년 11월 30일 날 조그만 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오픈 AI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벤처 회사에서 이런 그 챗봇을 발표합니다. 챗GPT는 뭐냐면 그 전에 AI도 나왔지만은 AI 가운데서도 한 극히 분야인 생성 AI, 그 분야 중에서도 또 제일 말단에 있는 대화형 AI, 대화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생성형 AI라는 걸 해갖고 이것이 또 번져갖고 지금은 AI 붐으로 이렇게까지 거꾸로 연결되는, AI는 5, 60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일 최근 한 4, 50년 이렇게 본다면 제일 알기 쉬운 게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해갖고 어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면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자연스럽게 그 움직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것이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는데 AI가 사회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아가고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대화형이라고 하는 간단한 그 AI가 그 채팅하는 AI가 나오면서 거꾸로 이제 AI 붐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AI 제 4차 붐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화형이 왜 필요했냐, 왜 중요했냐면 이것이 AI가 나왔을 때 바로 전년만 한 2020년, 2021만 하더라도 이제 화상이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해서 사람들이 AI가 굉장하구나, 이것이 보통 이렇게 문화를 바꾸겠구나 할 정도로 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대화형이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밀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활형으로 돌아가니까 이것이 이제 붐을 갖다 일으켜갖고 이제 온라인 AI까지 와서 지금 현재 나오는 AI들은 전부 대화형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빅테크들,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은 주로 대화형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이것이 점차 이제 생성형까지 통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 머티리얼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제 뭐 터뜨린 건데, 물론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막강한 이제 자금 지원이 있었지만요. 여튼
오픈 AI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온 지가 1년 반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 세계는 지금 AI 임팩트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 AI 에브리띵이란 단어도 유행하고 있고, 이제는 에브 페네시아, AI 만병통치약이라는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켜 보게 되면은 AI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러면 AI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는 약간 IT가 왔을 때, 80년대, 90년대에서 IT가 왔을 때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IT 강국 코리아를 선언해 갖고, 우리가 통신망이라든가 기기라든가 해갖고 IT를 엄청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IT를 엄청 발전시켜서 우리가 생활이 무지 편리해졌는데, IT가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로 나가서 그 경제를 일으키고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미흡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저희 같이 이제 MOT,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 기술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냐면, 대한민국은 IT 강국 코리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IT 소비 대국이다. IT를 엄청 소비하고 있는 IT 경제 대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T는 자체는 발전시켰는데 IT가 모든 산업이라든가 모든 경제에 녹아 들어가서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우리가 대단히 미흡했다. 어떤 측면에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은 IT로 인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만한 입장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5G가 통신망이죠. 미래 차세대형 통신망인데, 지금은 이제 6G까지 이제 연구되고 있지만, 5G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지만은 5G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그 좋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이 5G가 과연 세계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경제적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I도 지금은, AI도 보면은 빅테크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실리콘밸리를 중심한 빅테크들이 기술을 내놓고,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을 내놓고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 어떤 그런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들 그들의 페스티벌인 거죠. 빅테크들, 이런 페스티벌이지, 이런 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경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AI 자체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AI가 더 확산이 돼 갖고 이것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거나 기존의 산업을 성장시킨다거나 하는 데서는 미흡하다. 그 연구는 아직까지 안 되겠다. 지금부터 싸움은 그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AI 반도체를 특화시켜서 전 세계 AI 반도체의 8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이게 이제 대만계 출신이, 이제 대만계 출신 미국인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원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는 GPU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화상 그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인데, 갑자기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떠갖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지금 엊그저께 보면은 3조 4천억 달러로 시가총액이, 그래서 드디어 세계 1위가 됐고, 오늘 아침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그 회사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마켓 캡이라고 그래갖고 시가총액으로 1, 2, 3, 4등, 5등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브랜드까지 비교가 되면 브랜드 시장에서도 1, 2, 3, 4위를 이들이 점하게 되는, 그래서 바야흐로 압도적인 AI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도 장악하고 있고 명성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건데, AI의 그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신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신산업혁명의 선도자다,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얘기하는 신산업혁명이 뭐냐? 그럼 저는 봤을 때, 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2016년 1월 달에 했던 제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그 제4 산업혁명은 원래 80년대, 90년대에 이뤘던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화 혁명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정보화 혁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에 의존했다고 하는데, 기술의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2016년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 기술들이 산업 현장이라든가 우리 생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침투가 됐던 새로운 양상의 혁명이기 때문에 같은 IT 혁명이라 하더라도 제4차 혁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분히 이거는 시장을 노린 어떤 언어에 불과한 거지, 사실 우리가 토인비가 얘기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든 마켓 지향적인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2016년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 전반에 관해서 이제는 정치, 사회 모든 것을 혁신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신산업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2016년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선언이 선언됐고 또 8년 후에 2024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AI 신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10년 단위로 가는 AI, IT 혁명들이 조금씩 당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젠슨 황이 했던 신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4차 혁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혁명적인 어떤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AI 경제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장악하게 하겠다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경제권은 어, 이, 이제 AI 자체, AI 시장 자체를 이제 겨냥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강의 말씀드릴 AI 혁명 시대 신산업 성장 전략에서 젠센 황이 얘기했던 AI 혁명 시대까지만 얘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저희가 다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4월 21일 날 영국의 파이널 타임즈가 특집으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기적은 원래는 농업 국가에서 공업 매뉴팩처링 국가에서 갔는데, 그러면서 제조업 강국에서 가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면서 동력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모델을 수정해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한국 경제가 점점 위축돼 나가는 그런 거 갖다가 보여줘 갖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인구 이제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경제 성장 모델 자체도 지금 바꿔야 될 시기다.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그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한테 임팩트를 준 그런 뉴스가 4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2020년, 2000년대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2020년에서 2029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정체를 갖다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한국 경제를 봐서는 훨씬 더 슬로우 포더, 훨씬 더 이 커브가 성장 축이 굉장히 그 슬로우로 갈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질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아주 그런 예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마침 AI 혁명이 불었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AI를 지난번에 그 IT 정책에서 IT만 키우는 것을 갈 것이냐, 아니면 IT를 눕혀갖고 산업으로서 키울 것이냐. 그랬을 때 보면 그 당시에는 IT 정보통신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산업 정책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정부 조직도 뭐 그렇지만은 어떻게 산업 정책에 IT와 BT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보게 한국이 너무 이 그 부처 간에 사일로 조직이 돼 있어 갖고 IT가 전혀 이 산업 정책에 안 들어가 있고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IT는 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고 있고 그것도 합쳐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보건복지 이쪽이 BT를 맡고 있고 또 R&D는 또 과기부가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산업 정책으로서의 이 그 IT는 없는 것이 아닌가 참 굉장히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그 어느 한 저기 그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IT 시대인데도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맞아 있지 않는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지 않냐 보는데 역시 이번에도 AI가 이렇게 나왔을 때 AI를 산업으로 어떻게 끌어들여 갖고 이걸 갖다가 신산업 성장이라든가 신산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 고민이 있고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 정책으로 다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산업 정책으로 하려면 뭔가 이 산업 정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요청이나 트렌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과학기술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술 트렌드와 사회적 요청 거기에 따른 비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그림에다 보다시피 1990년대부터 2000년 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렇게 99년, 90년에 웹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5G, AI가 나오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비전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사회를 어떤 비전을 놓고 봤을까? 10년,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비전을 놓고 포커싱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놓고 그 사회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백캐스팅을 해갖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한다면은 이런 것이 산업정책으로서도 사회정책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조화로움을 갖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비전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과제 해결과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AI가 보여주듯이 2016년 4차 산업선언서부터 지금까지 나와갖고 AI가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듯이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파워드 이제 소사이어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동형, 기술 집약형 가치가 창조되는 이런 이제 그 비전이 있다, 시대가 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 사이버하고 피지컬하고 같이 고도로 융합되는 그 트윈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지금 우리가 AI를 맞아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없이 AI를 맡게 되면 또 AI 기술을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또 사와야 되는 지금 현재도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윈도우는 전부 우리가 사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AI를 이런 비전 없이 끌고 나가야 되는 또 하나의 기술 종속화, 기술 예속화가 되고 만년 디지털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90년서부터 2000년까지 웹 기반 스타트업의 아마존, 이메일 같은 것들이 나오고 2001년, 20년에 쭉 보다시피 나와서
2016년에서 20년은 이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한 이 시점이죠. 블록체인하고 사물 인터넷이 나오고 AR, VR 나오고 재생에너지 같은 문제도 대두가 되고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또 가면서 또 급속히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22년에는 양자 컴퓨팅이 이제 논의가 되고 로봇공학,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뇌와 컴퓨터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연결되는 이런 신경기술, 뉴로 테크놀로지까지도 나오게 되고 드디어 지금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거는 2023년, 2025는 제너레이티브 이제 생성형 AI,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이렇게 이제 생명공학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획기적인 어떤 기술의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오픈 AI의 이제 대표가 알트만인데 오픈 AI에서 기술 총괄했던 사츠키바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나온 그 이제 그 저기 이퀘이션인데 y 이퀄 a 퍼 2040 마이너스 x인데 이건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은 y가 이제 이 그 GDP입니다. GNP입니다. 그다음에 a는 상수고 2040년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2040년쯤 되면은 이른바 싱귤레리티라고 해갖고 인간의 능력을 오버된다 컴퓨터가 로봇이 그 시대를 싱귤레리티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X는 얼마큼 이제 세월이 흘러가느냐 그래서 이제 2024년 그러면 6년이 되고 2027년 그러면 이제 뭐 13년 뭐 이런 식의 이제 밑에가 분모가 되겠죠. 분모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분모가 2040년 되면 분모가 거의 제로가 되게 되면 Y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2040년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되면은 20년 후쯤 되면은 Y가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 AI 덕에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GNP의 대부분을 AI가 벌어들이게 된다. 이러한 AI의 어떤 폭발적 어떤 성장세를 지금 이렇게 이제 기술 쪽 하는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뭐 과장일 수 있지만은 여하튼 이게 이제 AI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어떤 자주 인용되는 이퀘이션과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듯이 우리가 이제 IT를 그릴 때 이런 그림을 삼각형을 그리면서 IT를 그려서 맨 꼭대기에 IT 산업이 협의로서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이제 꼭지점 꼭대기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IT가 기존 산업하고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어, 저기 이제 건설 기술, 에너지, 농업,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의료 헬스케어 소매 이렇게 이제 IT가 기존 산업하고 융합이 돼서 저기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산업으로서 저변이 이제 확대되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AI를 만나게 돼서 최근에 와서 AI가 들어가니까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를 매개를 해갖고 이런 산업 분야가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자동차하고 교통 시스템하고 연결되고 의료하고 헬스케어하고 농업이 연결되고 로봇 소매 도시 계획에 연결되는 이런 시대가 된다. 그래서 AI 곱하기 ICT 혁명이 AI 혁명과 만나갖고 기술하고 산업이 융합이 되고 이제는 신산업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성장시키는 기초 산업까지 다 이제 쏠려 들어가고 이렇게 성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산업 정책으로서 이것이 뒷받침돼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통산성이 일본의 이제 경제산업성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통산성이었죠. 이 경제산업성이 이렇게 12가지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산업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업 기술과 산업 정책하고 맞물리고 결과적으로 통상까지 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데
보면은 AI의 기반 기술, AI하고 농업, 모빌리티, 제조, 의료보험, 소매 마케팅, 금융, 사회 인프라, 교육 이런 식으로 생활 환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를 놓고 분야별로 이렇게 그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몇 년까지 선진화를 어떻게 하고 나서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겠다 하는 세계 시장 진출 및 이게 장악 전략을 이렇게 경제 산업성이 이렇게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대만이라든가 미국 쪽, 그다음에 일본 쪽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뭐냐면 맨 아래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그 뭐 산업의 쌀이다 해갖고 반도체 직접 회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산업의 쌀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이제 이건 뭐 이게 이제 보물이 되고 국가의 이제 뭡니까? 이게 국가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어떤 뭐, 혈맥까지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됐는데 지금은 반도체 직접의 디지털 인프라 여기까지가 이 이제 예를컨대 삼성전자가 여기까지가 해왔던 건데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에서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위기, 삼성전자의 혼란, 이것이 결국은 한국 경제의 위기, 한국 경제 혼란으로 한국 경제에 지금 어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의 TSMC라든가 물론 거기도 문제는 있지만은 엔비디아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작게 직접 회로라든가 이런 게 작게 봤던 이 원추가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모든 산업으로 가는 디지털화는 불가피하고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반도체만 하더라도 바로 경제 안보로 이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정책,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술 정책을 넘어서 산업 전략으로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걸 하나 더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반도체 진화하고 아래는 반도체 진화하고 위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보게 되면 1950년도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데 이제 의뢰하는 게 뭐냐 HBM 이렇게 저 밴드 그 매니팩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적층식으로 한다거나 칩리처럼 다양한 성능을 가진 칩들을 붙여갖고 그 폭발적으로 그 기능을 갖다가 향상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다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기술들이 돼갖고 결국 2030년에 이제 싸움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렇게 구조 산업의 혁명이라든가 신산업을 일으킨 쪽으로 가고 기술은 칩릿, HBM이라는 양자 기술, 전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그러니까 기술 전략하고 산업 정책하고 가서 일으켜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학기술 정책이 산업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정책이 경제 정책으로 이어져 갖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리니어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과기정책의 산업정책, 경제정책, 국가 경쟁력이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정부에서는 이거 전체를 통괄적으로 보는 그리고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 타워랄까 이건 뭐 오래된 단어지만은 그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국가 전략도 그래서 이제는 부처에 의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기가 됐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산업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의 어떤 총력전을 그걸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핀란드가 최근에 메디칼 연구에 대해서
국가 총력을 하겠다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랜트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핀란드가 폭력전을 펼칩니다. 핀란드가 노키아를 통해 갖고 이제 세계를 한번 휴대폰으로 휘저었다가 다시 망가졌다가 다시 이제 통신망, 통신망으로 이제 또 다시 일어섰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을 어, 그동안에 쌓아왔던 실력을 총 발휘해 갖고 메디칼 쪽으로 해서 세계를 한번 움직여 보겠다 해서 뉴 그랜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내용이 전부 AI를 중심으로 해서 메디칼 리서치를 갖다가 아, 아, 세계를 키워나 세계로 이제 지향하겠다. 그래서 이 핀란드 정부가 내놓은 이 그 로드맵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바로 가는 우리가 지난번 그 코로나 백신 보듯이 이제는 바로 이제 그 랩에서 사이언스가 테크놀로지로 가고 테크놀로지가 마켓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랩에서 바로 시장으로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핀란드가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런 시대임을 직감해가고 메디컬 리서치를 바로 시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중심은 AI 파워드 AI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핀란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답을 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 오사카가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오사카의 입구에 사카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사카의 관문인데 과거에는 자전거 발상지인데 그것이 그 사카이 앞바다를 메운데 해갖고 그것이 유명한 샤프사가 거기서 LCD를 쭉 최첨단 LCD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LCD 공장을 올 7월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LCD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문을 닫고 이제 어떻게 쓸까 했는데 일본의 각 회사들이 전부 몰려 들어가고 야 그거 생성형 데이터 센터를 하자. 거기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주변에 많은 벤처기업들, 스타트업을 갖다가 유치시켜서 한번 AI 밸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장대한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뱅크라든가 엔티티가 들어가 있고 미국의 인텔사가 또 거기에 참여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도 지금 이 가상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샤프사가 다시 이제 재흥하게 되면 리바이탈라이즈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역시 AI를 중심으로 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 기술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도 챗 GPT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 질문했더니 이러한 얘기인데 뭐 평범한 답변 같지만은 나름대로 요약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심천 중국의 이제 센젠에서 또 로봇이 또 이제 생성형 AI를 갖다가 로봇에다 인간형 로봇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그것을 그저 로봇 시장을 끌고 나가겠다는데 여기 대해서도 챗GPT가 이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전 세계 많은 공장이 있는 중국에서 연구 속도를 높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중국이 제일 먼저 휴머노이드를 가장 인간에 가깝게 하는데 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심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 로봇 공학을 갖다가 중국이 또 어나더 시장, 어나더 경쟁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은 이런 때 약간 뒤지지만 유럽이 최근 EU가 발전시킨 뭐냐 어, Gen AI for EU EU를 위한 생성형 AI라는 걸 해갖고 본격적인 산업 정책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여기는 13가지의 아까 일본은 12가지를 했는데 EU는 13가지를 생성형 AI로 하겠다. 그래서 공공부문서부터
로봇, 헬스케어, 생물공학, 과학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과학 연구까지 이르기까지 전 총망라한 그래서 EU 각국이 생성의 AI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필요한 그 분야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산업 정책으로서 시장을 끌고 나가겠다. 이러한 EU의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그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됐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AI가 2022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2023년인데 올해는 2024년의 특징은 생성형 AI가 드디어 기술에 머물지 않고 AI 자체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그리고 2025년에는 이것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상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특히 우리처럼 중간에 낀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은 시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역을 해주면 안 되는 이런 그 공업대국으로서의 한국같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나라들은 바로 올해야말로 올해 내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들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통계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AI 인프라를 우선 보고 있고 전체들 깔아주는 두 번째는 수직형 AI. 그러니까 AI가 직접 어떤 시장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게임 시장을 만든다, 소매에 도움이 된다, 의료 헬스케어에 도움이 된다, 산업 특화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수직형입니다. 수평형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도와줄 수 있는 미디어, 문서, 코드, 음성 인터페이스 이런 솔루션들을 깔아주면서 그다음 그 위에 수직형이 쓰게 되는 그런 걸 전체를 아우르는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벤처 기업들은 과연 어디에 포진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도 새로운 산업 전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모여갖고 한 200명을 모아서 AI 정책 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I 그 산업전략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 11월 달쯤 되겠죠. 6개월 후에 산업별로 AI 전략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패널들이 지금 막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이렇게 좀 맞춰가는 듯한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AI 자율 제조 전략이라든가 몇 가지 전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AI 정책 이니셔티브다라는 이름까지 붙여갖고 산업통상자부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범부처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런 거버넌스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앞으로 또 유념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챗GPT 응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와 쟁점인데 자,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돼 왔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AI 혁명 속에서 갖고 있고 각국이 이제 전략을 펴기는데 이 전략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 도전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선은 이 자동화가 이제 극한으로 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근로자의 그 스킬링, 일자리를 감소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근로자들 갖다가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게 향상된 기술자들을 다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이것도 산업 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물론 프라이버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거하고 균형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제 경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글로벌 AI, 글로벌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굉장히 그 많은 전략과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거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빨리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AI 정책을 빨리 실현했을 경우에는 어떤 저기 장점이 있는지 또 늦게 천천히 갔을 때는 어떠한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AI 지금 우리가 오늘 AI 혁명 시대에 신산업 성장 전략인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이제 다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주 크리티컬한 생각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엊그저께 6월 15일자 이카노미스트지의 커버 스토리가 미국 저기 중국의 그 과학 기술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웰컴해야 될 것인지, 걱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아주 굉장한 특집이, 대형 특집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레이 커즈윌이라고 해갖고, 커즈와일이 싱글데리티를 갖다가 했습니다. 2029년에 오게 돼 있고, 2040년에는 완벽하게, 이제, 싱글데리스가 원다 그랬는데 이게 2005년에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책을 써갖고 이제는 AI하고 우리가 멀지가 된다, 합해진다 해서 커즈와일이인데 이게 6월 25일 날 다음 주에 신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간을 저도 이제 신청해 놨는데 이 신간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인간과 AI가 멀지된다는 측면에서는 2005년에 나온 것은 기계하고 인간하고 가까워진다. 그래서 뇌, 아까 휴먼하고 머신하고 인터페이스, 그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르는 데 따라서는 AI가 인간하고. 그래서 2005년에 나온 그 책 이름은 싱글레이트 이즈 니어였는데 이 다음 주에 나올 레이 커즈와일의 책은 니어로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기술을 경제 무기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그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계 이제 저널리스트가 쓴 건데 TSMC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게과 여기에 숨겨진 미국과 대만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대만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신산업 성장 전략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 내용은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